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봉예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하시는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제46차 정대회가 열리고 있는 기간 중에 코로나 사태가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에 시장님께서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는 등 방역 체제의 고삐를 다시 바짝 줘야 한다는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사실 여주시에 아직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더욱 구체적인 대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인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9일 신륵사 관광단지 한양잔 매입안에 의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사용 용도를 놓고 여러 가지로 논란이 분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원 시설로 이용한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의 경우 격리시설로 이용한다 등 사용 용도 등이 거론되었으나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시장님의 답변은 없는 걸로 기억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매입의 이유는 해당 건물과 인근 부지의 유스호스텔과 가족호텔 등으로 활용하여 출렁다리 건설 시 신륵사 일대가 체류형 관광단지로 발전할 것을 대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격리시설 등으로 이용할 계획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천면 거른리 소재 학생야영장은 6월 3일부터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총 13실 중 7개실을 이용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대지 못했습니다. 해당 학생야영장은 매입을 추진하다 충분한 이용계획과 매입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여 부결된 부지인데 격리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과와 조건 등에 대하여 공식적인 발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해당 학생야영장을 격리시설로 사용할 경우 격리에 필요한 차량 배정과 운영, 격리시설 입소 절차, 관리를 위한 공직자 배치나 생필품 수급, 매뉴얼과 같은 입소 후 관리 시스템, 그리고 퇴소 후 차량 지원 방안 등 많은 부분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주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격리시설에 대한 준비 상황과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솔직하고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천의 SK 격리시설이 6월 2일 폐쇄된다고 하였으나 이것이 여주시 방역 대응 체제에 미칠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는 다양한 자체 사업이나 매칭 사업, 공모 사업을 추진을 위해 공유 재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부동산 매입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충분한 정책과 고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매입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정황들이 있어 솔직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문 지상에서도 보도되어 시장님께서 어떤 내용이 시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지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공유재산은 그야말로 여주시 공동의 재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의 혈세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을 사놓고 현금처럼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왔으니 반드시 나쁘다고 평가할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유재산 매입 사용 계획은 금액 산출 기준과 관련해서 어떠한 의혹도 없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은 항상 50년, 100년을 내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일관성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통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여주시 현암동 215-9의 시니어 클럽 및 오학 파출소 부지는 용도도 명확하지 않았을 뿐더러 매입 과정을 보면
일반 부동산 거래에서도 발생하기 힘들 정도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 공유재산을 1년 전에 매각 후 다시 되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부지가 아주 작은 규모에 불과하다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의 정책이 집행이 되는 공유재산 매입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무엇을 믿고 여주시 살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여주시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 있고 정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 의원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민의 이익을 위해 협실 감각이 뛰어난 이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주시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 격리 시설에 대한 준비 상황과 계획 및 2000 격리 시설 폐쇄에 따른 여주시 대응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주시에 확진자가 발생할 것을 걱정하시고 여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신 의원님의 질문이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매뉴얼대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정부나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나 음압병동으로 이송하여 완치 판정까지 관리하게 됩니다. 확진자의 증상별 조치는 무증상 및 경증의 경우 용인시 처인구 소재 생활치료센터 2개소로 중증 이상자의 경우는 국가 지정 음압병상 3개소로 이송하여 퇴원시까지 관리하게 되어 이천시 격리시설 폐쇄에 따른 영향은 별로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혹도 없도록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고 현암동 시니어클럽 및 오락파출소 부지 매입 과정을 해명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여주시에서 취득하는 모든 공유재산은 명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워 취득하는 것으로, 첫 번째는 국가 공모사업 및 국도비 유치를 위해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청사 마련을 위하여 취득하는 것, 세 번째는 도시 재생화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것, 네 번째는 여주 시민의 미래 다양한 복지 등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취득하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된 투명성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필요하다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대중과 충분하게 논의하고 시민들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합의 과정을 잘 거치겠습니다. 주민의 요청에 의거 매입하게 된 현암동 시니어클럽과 파출소 부지는 오악동 사무소 신축부지 인근 토지를 공유재산으로 확보하여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해 활용가치의 상승을 도모하고 향후 복지시설 등 시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먼저 답변 올렸습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 의원님 보충 질문으로 일문일답하시겠습니까? 네. 네,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고 간단히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격리 시설에 기본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가격리, 네, 그거는 그 재난안전본부에서 관련된 매뉴얼이. 아니, 여주시에 자체적인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느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거는 재난안전본부에 따른 매뉴얼에 종속됩니다. 몇 개 부서가 협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민안전과에서 총괄해서 관계부서가 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여주시 자가격리자 몇 명이죠? 50명 정도 됩니까? 네.
자가격리자가 50명인데 지금 여기 시설로는 원한다고 하면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만약의 경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공유재산 매입을 계속 요청드린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설도 신속하게 매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이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는 본 회의가 끝나고 코로나19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한 2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도 있고요. 최소한 내년까지는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설을 어떻게 여주시가 갖고 있을 것인가가 심각한 문제이고요.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함께 의논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 SK가 어제 6월 2일부로 폐쇄 조치되었습니다. 여주시는 6월 3일 오늘부터 시행을 하고 있죠? 하루를 앞당겨서 시행할 수는 없었습니까? 어떤 말씀이신지 잘 자가격리 시설 운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의원님 죄송한데요. 저희 여주시는 이제 자가격리는 이제 집에서 격리하는 거고요. 이분들이 거기 있지 못하게 되면 행정에서 그런 시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시설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경기도 교육감님께 직접 전화드리고 맨 처음에는 사실은 그쪽에서 간단하게 어렵다고 한 시설을 저희가 지금 임대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따라서 그러한 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지적은 6월 2일 날 SK가 폐쇄되는데 여주시는 6월 3일부터 자가격리 시설을 운영한다라고 보건행정과에서 입장을 얘기했어요. 의원님, 그런데 이미 그건 오래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오래전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왕이면 네. 지방 정부라는 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시설과 안전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미 그렇다라고 하면 의원님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걸 정확하게 답변을 준비해 해주세요. 놓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6월 3일부터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관계기관하고 자 문서를 좀 받아도 되겠습니다. 네. 대답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저희가 6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의원님께 보고가 좀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6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왜 6월 3일부터 운영한다고 답변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의원님, 그거는 지금 약간 날짜의 차이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니 아니,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보건행정과장님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에서 왜 6월 3일부터 운영한다고 민원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2000이 이제 6월 2일로 해서 이제 종료는 됐는데요. 왜 그렇게 답변하셨냐고 물었습니다. 보건소장님은 1일부터 운영한다고 했는데 보건소장님이 1일부터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님은 왜 3일부터 한다고 답변하셨냐고. 의원님께서 그 이제 신슬기라는 이제 이상으로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나라는 국민을 위한 것이고 지방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타 지자체와 코로나 협력 MOU를 맺겠다고 진행하는 등 외부 활동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 정작 여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믿기 어렵습니다. 여주 시민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할지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시니어 클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서에 의한 것만 답변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문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 클럽은 2020년 2월 17일 여주시 보도자료입니다. 이거 보도자료. 보도자료에 의하면 5,158평방미터 30억에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5월 29일 날 공유재산을 심의하다 보니 평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시니어클럽 5학 파출소 신축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13일 날 215-9번지 여주시 부지를 이 모 씨께 매각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님?
의원님 죄송한데요. 전 소유자가 누군지 몰라요. 아니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셔도 됩니다. 여주시 부지를 매각하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 저 연도를 금방 말씀하셨는데 네. 언제라고 그러셨죠? 2019년 3월 13일입니다. 지금 질문의 말씀 제가 잘 어쨌든 좀 계속 질문해 주시면 제가 맥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주시 매각하는 부지를 알고 계셨냐고 여쭈었는데 뭘 찾아본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여주시에서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아시느냐고 물어봤는데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주시장이 직인이 찍혀서 매각 처리한 거잖아요. 지금 그 거장님 말씀하신 건 과장 전결로 매각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과장 정결이라 시장님은 전혀 모르셨다. 네, 전혀 모르죠. 그럼 시니어 클럽을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 신축 부지 올라온 건 아셨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오학동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알고 계신 거죠? 네. 네, 알고 계시죠. 근데 시니어 클럽 5학 파출소 부지는 2019년 3월 13일 날 여주시 부지를 매각하였고 소유주는 2019년 4월 18일 날 217-1번지와 합병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라는 것은 매입과 동시에 합병 요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사업 계획이나 일반적으로 무슨 목적 사업이 있어야 부지를 매입하신 분이 합병 요구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합병 요구를. 제가 아침에 이 토지대장을 떼서 확인을 한 거고 시에서 추진하는 게 이렇게 투명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질문이 어떠신 얘기시죠? 그러니까 투명하게 해달라. 네, 왜 이렇게 시 부지가 매각이 됐다 1년도 안 돼서 또 매입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가는지 50년, 100년을 보고 진행해야 되는 행정이 누구를 믿고 가겠습니까? 여주 시민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답변 투명. 아직 질문 안 했습니다. 네. SOC 사업 등을 통해서 부지 매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시장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좀 주시기.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좀 당황스러운 것은 갑자기 이제 문건 제목을 주시니까 정부 부처의 문서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 좀 양해 말씀드리는 건 저희 관련 문건만 따지면 시장님께서 늘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는 SOC 사업이다, 공모 사업이다, 뭐 재생 사업이다 등등을 이유로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국유재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에도 우리가 하반기부터는 공모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좀 더 심도 있는 공유재산 매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공문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담당 부서에서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답변 안 드려도 되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제가 그러면 의원님의 답변에 이제 소회를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정말 현명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우리 공직자들도 좀 방금 제가 꼭 이 답변 과정에서 알아야 될 부수적인 것들을 좀 찾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은 저는 아주 적절하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 공직자들께서는 관련 날짜 그리고 또 우리가 날짜를 수정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도 의원님께 소상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여하간 문제에 상관없이 우리가 더 의원님께 잘 설명드릴 의무는 있다. 따라서 이 의무를 잘 시행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다 투명한
또 여주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여주시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여주시 공유재산은 여주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아닌 여주시가 필요에 의해서 공유재산이 매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이보계 의원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